여러분, 지금 기업이나 가게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석 달간 기업이나 가게가 말입니다. 지난 석 달간은 2월, 3월, 4월입니다. 이 지난 석 달간 기업이나 가게가 은행 빚으로 버텼다는 또 다른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물 경제에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영업자, 중소기업, 여기에 대기업까지 좀 더 내려오면요, 가게까지. 그러면 정부 빼놓고 경제 주체가 다라는 거지 않나요? 가게와 기업, 이 경제 주체, 3대 경제 주체였을 때 가게, 기업, 정부인데 가게, 기업이 지금 앞다투어서 대출한다는 거예요. 앞다투어서 대출한다. 결국 대출로 버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출로 버티고 있다. 2월, 3월, 4월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4월, 5월, 6월이 지금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실물 경제의 충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장 보면 2월에 4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요, 가계, 기업, 은행에서 빌린 돈이 75조 4천억 원입니다. 75조 4천억 원. 75조 4천억 원이면요,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무려 말입니다. 와, 3.4배, 3배가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기업과 가계 대출이 21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21조 9천억 원. 그런데 올해는 75조 4천억 원.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업 부채도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자영업자 부채도 늘어나죠. 기업 부채는요, 1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877조 정도 됐거든요. 4월 말 기준으로 929조예요. 929조 2천억 원이요. 가계대출도 마찬가지예요. 1월 말 기준으로 892조예요. 근데 그게 911조 7천억까지 늘었습니다. 911조 7천억까지. 그만큼 지금 실물 경제가 엄청난 충격에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충격이. 당장 말입니다. 당장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가계, 기업 빚으로 버텼다 했는데요, 이 빚을 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굴까요? 기업입니다. 기업. 가계보다가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네, 죄송합니다. 가계가 어렵다고 했지만 사실은 기업이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4월 말 기준 기업 대출 1월 말보다가 51조 7천억 원이나 급증했습니다. 51조 7천억 원. 작년에는요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그러면 몇 배? 4배입니다. 4개. 결국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자영업인데, 자영업이나 여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코로나 여기로 버티느라고 지금 악을 쓰고 있다. 지금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특히 말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이 29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29조 9천억 원. 중소기업 대출. 이 속에 절반이 좀 넘습니다. 16조 8천억 원을 자영업자가 받았습니다. 16조 8천억 원. 그도 그럴 것이 코로나19가 뭉치면서 이게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자영업자는요, 작년부터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건비 올라서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자영업자가. 어떻게 하든 버텨본다고 은행에서 대출 내고 어떻게 하든 좀 버텨보면 경제가 좋아질까. 경기의 끝단에서 그야말로 신음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란 놈이 여기다가 또 한 방 때린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야말로 쓰러지기 직전에 어퍼컷 하나 날린 거예요. 어퍼컷. 그러면 쓰러지기 직전인데 이 나가 떨어져도 그냥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게 저만치 나가 떨어지는 거. 붕 떴다가 그냥 떨어지는 그런 형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게 자영업자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돈을 해줘도 사실 나는 버틸 수 있을런지 잘 모르겠어요. 버틸 수 있을런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도 회사채가 지금 발행이 잘 안 되잖아요. 대기업이 모두 다 신용등급이 좋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뭐 AA 플러스, AA 플러스,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데가 아닙니다. 뭐 AA 마이너스도 있고 B 마이너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신용등급이 낮으면 회사채 발행이 안 돼요. 회사채 발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채를 발행을 해서 기관 투자가들이 사주고 증권사들이 사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자만 나중에 지불하면 되니까 나는 경영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경영활동을 해서 이익을 낸 다음에 또 사채 거꾸로 이자 주고 다시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니까 기관 투자가나 금융사 입장에서 증권사 입장에서 겁나는데 못 사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국가 부채를 지금 국가 부채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것 중에 적자 국채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투자자 입장에서 국채를 사겠습니까? 회사채를 사겠습니까? 금리가 좀 낮아도 안정적인 국채를 삽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 국가 부채 비율이 819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속 적자 국채를 계속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채 먼저 사고 회사채예요. 이것도요 시장을 교란하는 요소가 앞으로 될 수가 있고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는 회사채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기업도 대출로 가는 거죠. 가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게도 작년에는 9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올해요 2배 넘습니다. 23조 7천억 원이에요. 23조 7천억 원. 결국 가게도 사업 안 되고 그죠? 가게 사업 안 될 수도 있겠죠. 자영업 뭐 식당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생활자금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대출에 또 대출을 받는 거죠. 지금 저는 정부가 예의주시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금융권에서 특히 은행에서 말입니다. 금융권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한 게 너무 많아요. 상환 유예를 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한 게요. 건수로는요. 16만 9천 건입니다. 16만 9천 건. 금액도 약 34조 9천억 원이에요. 34조 9천억 원.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이제 몰리는 시점이 온단 말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했는데 이제 더 이상 연장 못해. 상환 유예를 했는데 지금 상환해. 하는 시점 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 올 거냐. 오긴 올 거예요. 대출 만기 연장 1년 하고 싶어도 6개월밖에 못한 사람 많거든요. 1년 했던 사람은 좋겠죠. 2년 없어요. 2년 동안 만기 연장해 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환 유예 3개월 상환 유예 6개월 상환 유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대출 만기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상환 유예도 했어요. 여기다가 이자 상환 유예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계속 안 돼요. 정부가 예측한 대로
3분기에 V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어떻게 되나요? 그때 충격은요. 제가 생각해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물 경제 충격이 금융위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적재적소의 그 돈 풀기 전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